지난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죠. 여수행 무궁화호에 날아든 의문의 쇳덩이 결국 열차 부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이 사고 직후 열차 부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그 의문을 증폭시켰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코레일이 어떻게 하루 만에 말을 바꾸게 됐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달리는 열차에 갑자기 쇳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창문이 깨졌고요. 네. 상당히 심각한 사고였는데 코레일이요. 의문의 쇳덩이가 열차 부품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쇳덩이가 열차 부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기관차 연결장치 하부에 설치된 내부 부품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져서 객차 유리창을 깨고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지나가는 충격에 자갈 같은 장애물에 맞아서 부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자갈 같은 장애물에 맞아서 떨어졌다 이게 좀 이해는 안 가고요. 또 네. 코레일이 사고 당일에 열차 부품이 아니라고 일단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쇳덩이가 뭔지 알아내려고 수사본고까지 꾸리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렇다면요, 최초에 왜 코레일이 이렇게 섣불리 열차 부품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건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요. 코레일 관계자는 부품이 외부에 드러난 게 아니고 내부에 있던 부품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감춰져 있던 것이다 보니까 차량을 정비하는 일부 전문가들 말고는 알 수 없는 부품이었다는 겁니다. 또 기관차에서 부품이 떨어졌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객차 쪽 부품은 아니니까 열차 부품이 아니라는 발표를 했다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사고 열차를 대전 철도 차량 정비단에 옮겨 조사하는 과정에 기관차 쪽에서 파손된 부분을 발견했고 쇳덩이가 내부 부품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과정도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요. 기관차 연결 장치 그 내부에서 부품이 빠져나왔고 설명에 따르면 자갈에 부딪혔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레일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엔 부품에 맞은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예. 승객이 직접 쇳덩이에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더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레일에는 문제 부품을 쓰고 있는 동종 기관차가 84량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은 기관차 연결장치 부품에 대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전량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지나서 얘기하는 거가 될 텐데요. 쇳덩이 정체도 드러났고요. 그렇다면 이 관련 수사는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쇳덩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전담 수사본부까지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열차 부품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에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코레일은 부품이 떨어진 원인과 객실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를 철도경찰대가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품이 떨어져 나온 기관차에서 사고 객차까지의 거리는 190m에 이릅니다. 예. 열차 8량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객차였는데요. 아래쪽에서 떨어진 부품이 어떤 경로로 먼 거리를 움직여 객차 창문을 뚫고서 객실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